반갑습니다. 신비한 주식사전의 일요입니다. 오프닝 화면이 많이 새로워졌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원하셔서 목차 순서에 맞진 않지만 그래도 매매 기법 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의 황금 나침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미지의 물질 더스트를 노스풀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신세계를 찾아볼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대에 파란이 일어나면서 그 연구를 막으려고 하죠. 한편 진실을 알려주는 황금 나침반이 주인공 조카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진실을 막으려는 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주식에서도 세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부정하는 사람들 둘로 나누어지죠. 주식에서도 세력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에서도 황금 나침반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캔들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입니다. 캔들과 거래량은 추세, 심리, 지지저항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캔들과 거래량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주린이 분들에게는 더욱 넘기 힘든 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캔들과 거래량이 아닌 보조지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잘못된 설정으로 방향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 분석이 어려운 대신 정확도는 90%이지만 무작정 여러분들에게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 매매하세요 라고 한다면 막막하시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동평균선 설정 방법과 각각의 의미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까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누르셨다고요? 네, 누르신 걸로 제가 믿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선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설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HTS 들어가셔서 차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차트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정하시면 되세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 동안 종가 가격을 평균화한 가격으로 일주일의 추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 단계에서 스윙적인 관점에서 타점으로 잡지만 상승 초입 단계인 만큼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그래서 단타의 타점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의 종가 가격을 평균화한 가격으로 단기적인 추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열릴 때 일주일이 며칠이죠? 5일이죠. 그러면 4주면 며칠이 되네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종가 가격을 평균한 건데 그래서 대부분 세력의 매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캔들과 보조지표는 세력이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적일 수가 없어서 이건 구독자 여러분들의 주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3개월 동안 종가 가격을 평균화한 가격으로 중기 추세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와 기술적 분석은 주기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가치 투자에서는 단기가 3개월이고 중기가 6개월인 반면에 이 기술적 분석 차트죠. 차트에서는 일주일 이내 매매 포지션은 스윙이라고 부르고 한 달 이내 매매 포지션은 단기 그리고 3개월 이내 매매 포지션은 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매매 포지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120일 이동평균선은 6개월의 종가 가격을 평균화한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럼 장기 추세는 가치 투자에서는 1년 이상을 말을 하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6개월 이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60일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매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이동평균선 설정 및 의미를 알아봤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매매 법칙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매매 법칙이 바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입니다. 뭐 여러분들 골든 크로스니 데드 크로스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매매 기법 이외에도 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조셉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주가 분석사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을 통해 이동평균선 개념의 확산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인물로 그랜빌의 법칙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랜빌의 법칙이란 주가는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려는 성질을 이용해 만든 매매의 8가지 투자 전략입니다. 그랜빌의 8가지 매매 원칙 중 매수 원칙 첫 번째,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 시 매수입니다. 이동평균선, 이 기준점은 21선 기준이기 때문에 이 21선,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횡보 또는 상승 중에 주가가 이렇게 돌파 시에는 매수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20일 동안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고, 게다가 매집의 초입 단계인 시기이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는 일정 구간을 조심스럽게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정 구간 횡보를 한 후에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곳에서 21선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1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주죠. 그리고 두 번째, 오가니틱 코스메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21선을 돌파를 하고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재룡전기. 마찬가지로 21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21선을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랜빌의 법칙은 주로 단기 추세인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의 관점으로 매수해야 하며, 매수 시점에 있어 오류가 범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오류가 뭐냐? 바로 이렇게 21선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급등이 나오지 못하는 현상. 이 이외에도 이 구간에서도 똑같이 21선을 돌파했으나 못 갔죠. 그리고 오가닉틱 코스메틱 역시도 21선을 돌파했으나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날이 2월쯤, 2월, 4월, 급등은 5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룡전기 역시도 이 두 구간에서 21선을 돌파한 후에 이날이 2월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는 거는 3월쯤에 우상향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바로 유통 물량과 캔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고정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전체 상장된 주식에 유통되는 금액을 파악해서 그 금액별로 세력도 매집 기간이라는 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라도 이 21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소 한 달에서 몇 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 초입 단계이냐 아니면 이제 상승 막바지냐에 따라 이 캔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이 캔들은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방향하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무리 21선을 돌파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이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어떤 역할이냐, 연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연료가 있어야 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가야 될 거리를 멀다면 당장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속력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적인 범위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독단적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게다가 유통 물량이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캔들과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구간. 그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좀 더 완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캔들과 거래량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나마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 90%의 해석이 나온다면 그래도 최소 50%에 대한 확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동 평균선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대 50의 확률이죠. 그래도 다른 보조 지표들은 10에서 20%의 확률을 자랑한다면 이 이동 평균선은 50%에 대한 확률을 자랑하고 게다가 심리적으로나 종가 가격을 가지고 이 평균화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움직임을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황금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캔들과 거래량을 볼 줄 모른다면 최소한의 세력의 매집 기간을 파악을 하려면 유통되는 실제 유통 금액을 파악을 해보시면 이 유통 금액 안에 세력이 최소한의 매집 기간이 얼만큼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돌파했을 경우에 그 시점에 맞춰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원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받는 기간은 1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세력에게 있어서 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정확히 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동평균선에 대한 문제점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랜빌의 매매 원칙을 적용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그랜빌의 매매 원칙 첫 번째를 강의를 했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주시는 거겠지만 제가 아직 영상에서 좋아요를 100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션 아닌 미션을 조금 걸어볼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그랜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이 영상이 좋아요가 100개가 눌린다면 그 다음 영상을 마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어내면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저 이 자료 만드는데도 3일 밤낮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분석 영상도 많이 못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 노력을 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가 100개가 달리면 제가 다음 영상 밤낮을 새더라도 나머지 7가지 매매 원칙을 좀 더 이해가 쉽게 상세하게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